이번 시간에는 클레이를 전송하는 API를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루피에 추가로 이제 조로가 우리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 조로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클레이를 전송을 하면은 조로한테 이 클레이가 전송이 되고 루피가 구 클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PI 스펙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클레이를 전송하는 API는 원래 API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API에서 크게 트랜잭션을 전송할 때 세 종류로 전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사용자가 모든 수수료를 대납하는 베이직 트랜잭션, 그 다음에 카스에서 이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를 대납을 해주는 fee delegated transaction,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피페이어의 계정으로 어,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는 fee delegated transaction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트랜잭션은 카스에서 제공해주는 수수료 대납 트랜잭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탭에서 글로벌 대납 클레이 전송 트랜잭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API의 스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포스트의 v2 tx fd value, 이게 그 클레이 전송에 대한 URI 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체인 ID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테스트를 위한 용도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 아이디를 1001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레이 전송 트랜잭션에서는 from, to, value 3개의 파라미터를 필수로 입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value 같은 경우에는 펩 단위의 헥스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취하고 있습니다. 옵셔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메모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이게 내가 왜 클레이를 전송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도 서로 이제 그 돈을 보낼 때 메모 기능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용돈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줄 때 기술할 수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더블 스펜딩의 문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넌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카스에서 뭐 초당 한 10개 정도까지는 카스에서 자동으로 넌스를 관리해 주지만, 이게 높은 TPS로 만약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높은 TPS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각 서버에서 넌스를 관리해서 해당 넌스를 넣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실제로 사용할 게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로 사용될 게스의 최대값, 그러니까 내가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데 나는 한 100 게스까지는 수수료가 100가지 정도는 허용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트랜잭션 보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디폴트 값으로는 10만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클레이 전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은 그런 개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썸밋 같은 경우에는 썸밋을 true로 했을 때는 카스의 노드 API를 통해서 이 클레이 전송이 실제로 바로 블록체인에 반영이 되게 만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false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게 블록체인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RAP라고 부르는 어떤 그 인코딩된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이 리턴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다른 노드를 통해서 이거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fee rati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대납을 해주는데, 모든 수수료를 카스에서 대납할 건지 또는 일부 수수료는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이 from에서 수수료를 대납할 건지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fee ratio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즉 0일 때는 우리가 카스가 100% 부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0이 아닌 다른 값일 때는 이 값에 따라서 카스에서 수수료를 대납을 해주는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수수료가 10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fee ratio가 40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40%죠. 그러면은 4만큼의 수수료를 카스에서 대납을 해주고 나머지 6에 대한 수수료를 요 from이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스펙대로 우리는 클레이를 전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루피 계정에 10클레이가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를 위한 클레이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카스 콘솔을 통해서 카스 콘솔에서 서비스의 월렛의 어카운트 풀을 선택하셔서 내가 충전하고 싶은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옆에 충전 버튼을 클릭하셔서 충전을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늘 충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 화면에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던 스탑라이트를 통해서 한번 트랜잭션이 잘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V2 TX FD value 포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헤더 값에는 exchange ID, 그 다음 authorization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exchange ID는 우리가 지금 현재 테스트넷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ody 값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스펙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스펙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required feed가 from to value가 되고요. 이 value는 pep 단위의 hex 값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은 입력을 하지 않을 건데 이때 이제 바로 트랜잭션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submit만 true로 설정해서 우리들은 트랜잭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from에는 루피, 그 다음에 to에는 조로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value에는 이 클레이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이 클레이는 펩으로 치면 10의 18승의 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의 18승을 헥스 값으로 바꾼 값이 지금 보이는 이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트랜잭션 해시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랜잭션 해시가 나오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번의 블럭을 생성하기 때문에 1초 또는 뭐 3초 이내에 반영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고 뭐 안에 네트워크에 뭐 합의에 지연이 생긴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송을 하고 나면은 루피한테는 8클레이, 그 다음에 조로한테는 2클레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백엔드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엔드 코드는 우리가 오늘 구현할 거는 크게 두 가지 API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송할 사용자를 선택할 때 사용자 검색을 하기 위한 사용자 검색 API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클레이를 전송하는 포스트 API 두 번째, 이렇게 API 두 개를 개발할 겁니다. 먼저 기존에 없었던 컨트롤러가 서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치 컨트롤러를 index.js 파일에 추가해 주게 됩니다. 먼저 임포트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v1 search로 요 패스로 라우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서치에 대한 구현을 한번 보시면은 서치에서 get의 v1 search의 유저 패턴을 받아서 유저 프리픽스를 받는 API를 개발할 건데요. 이때 이거는 뭐 카스랑 실질적으로는 연동되는 코드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에서 이제 사용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 유저 정보를 몽고DB에 전부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몽고DB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프리픽스
조회하는 이런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유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검색된 유저들을 이 name으로 전부 어레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저를 서치하는 코드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뭐 이게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케이스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POC나 이런 컨셉을 보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포스트에 v1 유저 클레이 API를 개발할 건데요. 이 API가 궁극적으로는 클레이를 전송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프론트에서는 사용자의 이름을 받아서 서로 이제 전송하는 코드를 보냈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자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API 콜을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죠. 실제로는 어드레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이름을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전에 get balance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개발해 놨던 API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어드레스로 바꿔주고 from to에 대한 어드레스를 각각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request body에서 amount를 가져오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amount를 펩 단위로 넣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클레이 단위로 amount를 기술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 클레이를 펩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 send transfer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send transfer를 보내고 from to amount를 넣어서 send transfer를 보내고 tx 해시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tx 해시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send transfer에 대한 클레이 전송에 대한 기능이 개발이 완료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럼 이 send transfer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드는 서비스의 원래 JS 파일에 있는데요. 이때 이 send transfer 요 부분이 이번에 구현된 건데 보면은 amount가 첫 번째는 클레이로 들어왔죠. 이 클레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클레이를 펩 단위로 바꾸는 컨버전 과정이 한번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get balance를 할 때는 get balance 조회했을 때 펩의 헥스 스트링으로 들어온 것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클레이로 보여주기 위해서 펩을 클레이로 바꾸는 그런 컨버전을 한번 했었죠. 그때 이제 케이블 UT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펩으로 바꾸는 건데 amount가 10진수의 amount가 들어왔고 이때 이 amount는 스트링으로 이제 들어온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amount를 넘겨줬고 이거를 클레이 단위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은 이 케이블 유틸을 통해서 펩의 10진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10진수를 다시 number2 hex를 통해서 헥스 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옵션을 얻게 되는데 이 옵션은 이전에도 뭐 계속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스탑라이트에서 이렇게 API를 호출을 하시고 나서 코드 젠에서 노드의 리퀘스트 이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옵션에서 우리가 이미 제일 앞 시간에 크리에이터 카운트 개발할 때 한번 이 랩핑하는 API를 API 콜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뒀어요. 이때 이제 헤더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코드를 만들었고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을 가져오는 형태로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옵션에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제거되고 나머지 헤더가 제거되고 헤더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바디만 이렇게 남은 형태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때 바디에 들어가는 값은 from to에 대한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고 value의 hex로 된 pep 단위가 이제 value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뒀던 call 함수를 하면은 이제 실제로 콜이 일어날 거고 이때 트랜잭션 해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클레이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랜잭션 리시브를
그냥 이 트랜잭션 해시로 트랜잭션 리시브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과정들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클레이를 받았을 때 알림이라던가 그런 기능들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리시브 폴링 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샌드 트랜스퍼를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초반에 영상 시작할 때 한번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모바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루피한테는 9가 있고 조로한테는 1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클레이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 전송할 사용자 아이디를 고르면은 우리가 이때 서치 API를 하나를 만들었죠. 사용자의 프리픽스로 서치하는 API였고 이때 제가 조로한테 이제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5 클레이 정도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전송하면은 전송이 트랜지션 해시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전송이 성공했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2.5 클레이가 줄어들고 여기에는 2.5 클레이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금 현재는 카스에서 모두 대납한 거 AP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서 정확하게 초기에 루피가 가지고 있던 10클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카스에서 대납해주는 API가 아니라 사용자가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사용자가 대납하는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API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 두 개 합쳐서 10이 떨어지지 않고 이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마다 조금씩 10에서 수수료가 일부 계속 까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